강유미 씨가 중년 남배라는 남미세라고 하는 영상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장면 익숙하죠?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인데 댓글이 갑자기 여혐 vs 남혐 전쟁으로 바뀌는 순간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최근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야, 강유미 씨 그런 말 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어느새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지 않고 팀을 보고 있습니다. 남혐이냐 여혐이냐 너 어느 쪽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말하기보다 먼저 성별 프레임부터 씌우는 걸까요? 자, 오늘 영상은 강유미의 발언 논란을 누가 맞냐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논란이 항상 남혐, 여혐 싸움으로 커지는지를 해부해보는 내용입니다. 기사와 여론은 점점 혐오 문화 전체로 초점이 옮겨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당사자들은 각자 피해 경험을 쏟아내면서 지금 갈등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인간 대 인간 존중의 기본이 왜 실종되었는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말하는 프레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는 안경 정도입니다. 같은 일을 봐도 성별 싸움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끝싸움으로 보이거든요. 오늘은 그 안경이 어떻게 사람을 자동으로 편가르게 만드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최근 이제 강유미 씨가 유튜브에 이제 중년 남미세라고 하는 영상에서 이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죠. 이제 그래서 야 여자애들이 때리면 같이 때리라고 그래. 해당 영상에서 이제 외아들을 두는 워킹맘이자 그런 남미세를 연기하셨는데 이게 좀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자, 이 내용이 현재 기사에 따르면 SBS 뉴스 유영규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에 따르면 이 내용이 이거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라는 지금 내용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자님께서 그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감정 기복이 시거하고 예민하다. 요즘 여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데라는 이 강유미 씨의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중고교의 여학생을 비롯한 여성분들이 좀 불쾌하셨나봐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학내 그 여성모 피해 사례를 공유하거나 이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퍼지겠죠. 그런 사태에 이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실제로는 이 여학생들이 그렇게 영악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학생들로 인해서 여학생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 좀 더 많습니다. 라고 지금 이제 반향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저희 생각을 좀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자님께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성 감수성을 기르고 학내 여성 혐오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성교육 강화와 보완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허민숙 국계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젠더 편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지 이 교육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관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강유미 씨에 대한 논란으로 이 기사가 시작되었다가 어느 순간 강유미 씨에 대한 논란에서 남혐과 여혐의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유미 씨는 이거 여혐 아닙니까? 그리고 여학생들은 반대로 약간은 아니야 지금 강유미 씨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도 지금 남학생들한테 피해가 보기 되게 많고 뭐 제육이나 볶아온 나오더니 뭐 쿵쾅쿵쾅이라더니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을 우리도 학교에서 많이 듣는다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느 순간 이제는 이제 논점이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강유미 씨가 이 동영상을 올린 게 맞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해서 어느 순간 남혐 여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가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허 조사관님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 이 강유미 씨의 논란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이 혐오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로 이 현재 초점이 많이 옮겨졌거든요. 즉 강유미 씨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진짜 트리거가 된 겁니다. 이 방아쇠가 돼가지고 이 남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도 그렇고 각자 서로 상대방 반대성으로부터 당한 이야기를 줄줄이 쏟아내고 이것들이 단순히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함으로써 그리고 저도 좀 남중남고를 나오긴 했지만 좀 비슷한 경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한 문화이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논란이 번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요 논란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 그렇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혐오 문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는 거죠. 남혐 여혐이다. 지금 누구 한쪽에 편을 들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쪽으로 좀 편을 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 문제까지 되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혹은 문제가 있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건강한 방식으로 서양에서처럼 소통을 통해 풀고 나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정리를 해서 서로 아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합의를 못하겠지만 요거는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악수합시다 해가지고 악수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 문제가 벌거질 수 있을까요? 즉 뭐냐면 다른 사회 문화권이었으면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강유미 씨 지금 발언이 부적절합니다. 이런 동영상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강유미 씨에 대한 개인에 대한 타겟으로 갔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한쪽에서는 강유미 씨가 옳은 말 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 사회에 남혐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동의하는 사람들 막 생기고,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여학생들이 피해가 더 많다, 이건 여혐입니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 두 개가 결합하게 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사이에 이것이 토론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문화가 아니라 어느 누가 더 혐오를 잘하고 어느 누가 더 한쪽을 압도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잘못했다, 남학생들이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까지 이게 서로를 적대해야 되는 문화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당했어요. 막 제육이나 볶아라 콩깍콩깍 이런 말, 진짜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남혐 여혐이다가 아니라 너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야라고 하는 말을 왜 아무도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왜 갑자기 성별 프레임으로 바뀌어가지고 남혐이다 여혐이다라고 바뀐 게 전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사라든가 이 사회 시스템이, 공교육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면요, 지금 이 대다수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 여성 혐오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지 않니라고 그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이것이 여혐이다 남혐이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이제 폭행을 저질렀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해자예요. 그리고 맞은 피해자가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부잣집이라서 잘 사는 집안이라서 얘 때렸잖아 해가지고 이제 부자 프레임과 가난한 자의 프레임으로 갑자기 이제 장말장으로 바뀌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판사나 검사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너가 잘못을 했잖아, 때렸잖아, 너가 가해자라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라고 저한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반대로 가난한 사람, 나는 가난하고 제가 부자를 때렸다고 해서 지금 이 사법부가 무전유죄 이런 거 합니다 하면은 다들 황당해 하겠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너가 때린 행동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런 문화가 저는 훨씬 더 건강한 문화가 아니냐는 거예요. 남혐이다 여혐이다를 들이미기 전에 강유임 씨의 그 발언이 단순히 여혐이다 남혐이다가 아닌 그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이나 시청자들, 그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한테 굉장히 불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남자라도, 아니 강유임 씨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당신이 연기를 하고 풍자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적절한 개그맨으로서,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면 끝날 문제가, 어느 순간 이게 불똥이 여혐이다 남혐이다 엉뚱어디로 튄 거. 제가 이거 보면서 뭐지? 저도 30대거든요. 좀 나이대가 있어서인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번지는 거야? 이게 왜 여혐 남혐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이 프레임이 맞는 건가? 왜 자꾸 이게 은근슬쩍 이 남혐들, 뭐 일베라든가 메갈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런 약간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떡밥을 던져주게끔 이거는 남혐이다 하면서 기사가 막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여혐이다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런 식으로 보라? 기본적으로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안 한 거잖아. 성별 이전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서 지금 어긋난 거잖아. 왜 이게 자꾸 성별 프레임으로 더 쓰여지는 거야? 아 이거 잘못하면 진짜 숟가락 한번 잘못했다고 너 숟가락 저거 긴 거네? 너 여혐이지. 너 지금 긴 숟가락으로 그 남성의 성기를 비교한 거지. 이렇게 하면 제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약간 밥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깨짝깨짝거렸단 말이에요. 막 그릇 소리를 내면서 깽가리 소리 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남혐 여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 밥 먹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화를 내면서 이거는 남혐입니다 하면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강유미 씨의 발언이 좀 비슷해요. 맞아요. 남학생 여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정을 할 수가 없지만,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여론이라든가 그것을 소화하고 있는 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혐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이, 강유미 씨가 공인으로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혐 문화나 남혐 문화를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소지가 될 수 있는 발언을 먼저 한 공인으로서 강유미 씨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라고 흘러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언론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형성되는 부분이 이게 맞나? 즉 이게 혐오다, 한쪽이 혐오다 하면요 이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와가지고 또 남성 이렇게 개그맨 또 나와갖고 비슷하게 남혐 발언하면, 야 뭐 남자애가 뭐 그러냐, 이런 말하면 또 똑같이 이제 남자 쪽에서 또 뭐 화를 내고, 또 그다음에 또 강유미 씨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여혐 쪽에서 화를 내고, 이건 끝이 없어요. 이 프레임 자체가 이거는 답이 없는 메비우스의 골이에요. 영원히 같은 데를 도는 문제랍니다. 이거를 끊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끝이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강유미 씨 개인의 잘못으로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자들은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시청자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론을 중립적으로 보도할 의무가 있고, 저는 유영규 기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초점으로 잘 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중립적인 제3자로서 평을 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궁극적인 문제는 인간 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강유미 씨의 발언이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 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여혐으로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러 개 말씀드려봤고요. 결국 우리가 혐오 문화를 남혐이다 여혐이다 이런 것들 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같은 사람인데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남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여자라고 해서 특별한가? 왜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몰아가고 왜 자꾸 거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느라고 막상 정말 그 중요한 에너지를 다른 식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갇혀버린 이게 이 메비우스의 고리를 누군가가 끊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반복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한 번쯤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즉 이 문제를 남혐이다 아니면 여혐이다, 남혐이 이겨야 됩니다, 여혐이 이겨야 됩니다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남혐 여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공통점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한 프레임을 짜서 성별이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를 묶어서 다구리를 치는 게 문제다. 자, 가령 지역 차별, 지역 갈등도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같은 사람인데 같은 한국인이고, 그리고 이 프레임을 더 확장을 해서 뭐 서양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예, 동남미 사람도 그렇고 다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쟤는 미국인이라서 그렇다, 쟤는 중국인입니다, 쟤는 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쟤는 러시아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 끝이죠.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의 행동들이 어느 순간 성별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묶여서 허무하게 쟤는 남혐이라서 저렇다, 여혐이라서 저렇다 라고 무의미하게 같은 이 고리를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는 이 고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으로 여론이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다면요,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그가 남자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그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남자들끼리도 혹은 같은 여자들끼리도 칼을 들이미기가 쉽거든요. 여혐이라고 해서 남혐이라고 해서 일어난다고 해버리면 이 출구가 안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제가 논란이 된 주제를 더 논란을 일으킨 거 아닌가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건 정신분석 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불가하고 불편하시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렇게 해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사를 써주신 유영규 기사님을 비롯한 다른 많은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